자, 이제는 419페이지로 가십니다.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제일 먼저 건축행위 되게 중요하고, 대수선행위 되게 중요하고, 지난주에 끝났고, 용도변경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개별 규정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 뭐냐, 공개공지가 뭐냐, 도로가 뭐냐, 여기 개별 규정들이라서 몇 번 보면 다 되는 것들이라 지금까지 한 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걔는 좀 약간 반복이 필요한 건데 어차피 실무에도 내가 써먹을 거라면 제대로 해두면 써먹을 때 있으니까. 자, 그럼 가설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은 머릿속에 뭘 넣어야 되냐면, 일단 이거부터 넣으셔야 돼. 조만간 뭐 하겠다는 얘기죠. 가설이야. 임시로 설치한 거야. 조만간 얘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었다가 나중에 뭐 할 거야. 철거. 그러면 얘는 나중에 없어질 거죠. 그럼 건축물 대장에다가 넣어놓으면 나중에 또 지워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가설 건축물 대장이라고 따로 있다. 이 정도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혹시 도로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무슨 시설이라고 했냐면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됐죠. 결정이 됐는데 이게 A 땅인 거야. 그럼 여기 개발행위 안 되잖아요. 근데 혹시 결정이 됐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안 짰거나 짰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 3년 안에 하는 거는 몇 단계? 1단계. 3년 이후에 실시하는 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1단계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는 몇 년 안에 안 한다 이거. 그럼 3년 동안 뭐라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여기서 가, 공, 개 들어본 거 같죠? 그 가가 뭐예요? 가설건축물이야. 이 가설건축물이야. 그럼 존치 기간은 몇 년 이내겠네요? 3년 이내겠네. 그죠? 원칙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나중에 철거해야 되죠. 그럼 철근 넣어가지고 철거 힘들게 한번 해볼까? 철근 넣어가지고 한번 철거해봐라? 철거 못하게?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철근 콘크리트나 철근 콘크리트 좀 아니어야 되죠. 분양하면 안 되죠. 나중에 3년 뒤에 없앨 건데. 분양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새로운 간선시설 있죠. 뭐 전기, 수도, 가스 다 깔아놓을 필요가 없지. 간선시설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간선시설 요하지 않는다. 조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4층 이상이면 철근 들어가요. 그럼 몇 층 이상 지면 안 되네? 그럼 몇 층 이하로 지어야겠네? 3층 이하. 이 조건인데 이 조건을 갖고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풀 때 출제위원이라면 간선시설 요할 거 이렇게 내는 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뭐 갖고 꼬시겠네? 3년 아니면 3층 갖고 꼬셔요. 이걸 2년으로 꼬시고 4층으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 도시공객 시설이나 예정지에서 3년 동안 안 할 것 같으면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줄 건데 그러려면 특특시군구한테 허가를 받아라. 특특시군구가 가설건축물 허가를 할 때 밑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박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 주겠다. 밑에 해당하지 말라는 건데 법조문을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자, 봐봐요. 국토계획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할게. 4층 이상이 아니면 허가할게. 몇 층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리고 구조, 존치기간, 목적 이런 여러 가지가 다음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 안 한다. 요거에 따르란 얘기죠. 따라라.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고 존치기간 몇 년 이내여야 되고 3년.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간선 공급 설비를 요하지 않아야 되고 공동주택 판매시설 같이 분양 목적이 아니면 허가해 주겠다는데 이거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따로 여기다 만들었어요.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라고 해서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일단 국토계획법에 맞아야 되고요. 몇 층 이하여야 되고 3층 이하. 철근 콘크리트 아니어야 되고 몇 년 이내고 그리고 새로운 간선 시설 요하지 않고 분양 목적이 아닐 것. 여기 있는 거 갖고 틀리게 할 때 주로 2번하고 4번 갖고 틀리게 하니까 3자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도 있어요. 신고 대상은 종전에 존치기간 2년이었거든요. 얘도 3년으로 통일시켰어. 그럼 가설건축물은 전부 다 몇 년이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거 언더스탠드 된 거예요? 영어 안 쓸게요. 이해되신 거예요? 대답하시네 이제. 알아들었구나.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은 시험에
26회 31회니까 띄엄띄엄 나왔죠. 띄엄띄엄 나왔잖아. 근데 32회 때 안 나왔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요 정도는 외우고 가자고. 됐어요. 넘기세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밑에, 맨 밑에 2번, 3번에 제가 아까 가설건축물 대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에 이미 없어? 없어. 무슨 대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건축물 대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가설건축물 대장이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 안 한다는 뜻이에요. 뒤로 넘기세요. 그리고 축조신고 대상이라고 있는데 축조신고 대상 하기 전에 여기 보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도로로 결정이 되면 건축이 금지가 되는데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안 짰거나 1단계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는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 사업 안 할 거니까 내가 좀 미안하다 해서 가, 공, 개. 그중에 가가 조건이었잖아 이거.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내가 허가해 줄 테니까 요거 맞게끔 몇 년 동안 써라. 3년. 그래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도 요거 아닌 것들은 다 신고 대상이거든요. 얘도 존치기한이 몇 년으로 바뀌었네. 그래서 이제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한이 다 몇 년이다로 기억하세요? 3년. 근데 3년을 썼는데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될 것 같대요. 그럼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허가 대상하고 신고 대상 중에서 어느 게 좀 처리 기간이 길죠? 허가가 길잖아. 그래서 만료되기 얘는 14일 전까지 허가 연장 신청하면 되고 신고는 금방 수리되니까 7일 전까지만. 그래서 14일하고 7일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게 처리 기간이 길다. 허가는 그래서 만료되기 며칠 전에 허가 연장 신청하고 신고 대상은 며칠 전에만 신고. 며칠 전? 7일 전. 그래서 거기 420페이지에 쌍가로 2번에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뭐냐면 방금 전에 있던 요 시설 부지 이거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신고 대상이에요. 다 신고 대상인데 그 중에 그 1번 420페이지 보고 있어요? 420페이지 거기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지을 때에는 존치기간 여러 가지 해놓고 얘는 신고하고 착공해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데 동그라미 하나 치면 돼요. 신고 대상도 몇 년 이내다 존치기간은. 동그라미 3년. 나머지 3번, 4번 안 보셔도 되고 바로 오른쪽 가시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이라고 나올 거예요. 존치기간 연장해가지고 1. 특시공구청장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건축주한테 야 너 만료되는 날 언제야? 라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알려주면 연장하고 싶으면 이번에 존치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 아까 날짜 정도만 기억하셨죠? 날짜 중에서 요 날짜만 체크해 놓을까? 존치기간 연장할 때 아까 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서 신고 처리 기간이 길어서 허가는 며칠 전까지? 신고는 며칠 전? 바꿨을 때 틀렸네 알 정도면 된다. 허가 처리 기간이 길다 이거만 아시면 돼. 됐고 그 밑에 심화에 신고로 가능한 가설건축물 써 있어요.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혹시 우리 아파트 청약 넣기 전에 아파트가 어떻게 생길 거다 미리 보는 거 있죠? 우리 뭐라고 그러죠? 모델하우스인데 그게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그게 콩글리시거든요. 모델이 되는 하우스라는 거는 영어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용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견본주택이에요. 무슨 주택이에요? 견본주택. 그럼 견본주택은 무슨 대상이겠네? 허가 대상일까? 신고 대상일까? 신고 대상이지. 몇 번에 있냐면 4번.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 정도는 한번 볼게요. 6번은 뭐냐면 우리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이죠. 경비용. 혹시 그 건물 지키려고 조립식으로 해놓은 거 있죠. 그 신고 대상으로 임시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갖고 이것들이 크게 적어가지고 막 써먹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10제곱미터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0제곱미터 이하 신고 대상이고 그리고 그 외벽 없이 임시로 쓰는 자동차 차고 뭐 있고 요거는 이제 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견본주택하고 요거 10제곱미터 정도는 냈었어요. 그 뒤에 요거 비닐하우스 있죠.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어업용 비닐하우스는 얼마까지는 신고 대상으로 해줬네? 100. 그래서 요거 100이라고 똥을 쳐놨어. 100. 그리고 이제 농업용 온실, 뭐 물품 저장, 이거 유원지에 있는 거, 야외 전시설, 이거 전부 다 아까
도시공개 시설부지 위에 있는 거 아니면 다 무슨 대상이다라고만 기억하세요? 신고. 그 중에 무슨 주택이 대표적이다? 견본주택. 조립식량 경비용 있죠, 경비용. 경비용은 얼마? 10이야. 그리고 여기 농업용 비닐하우스 있죠, 도시적에 짓는 거. 걔는 얼마까지만? 100. 신고 대상으로 가능하다. 몇 년 동안 쓰다가 또 쓰려면 연장하려면은 신고는 완료되기 며칠 전에? 그렇죠. 7일 전에 연장 신고하면 된다. 그럼 또 쓸 수 있어요. 그까지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설건축물 관리할 때, 제가 아까 가설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고 무슨 대장이 따로 있다고? 가설건축물 대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가설건축물 대장에다가 밑줄 하나 쳐놓는 거지. 또 하나 밑줄 치고 끝.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 건축 절차는 절차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시공을 알아야 돼, 감리를 알아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시공이라는 게 있고 감리라는 게 있구나만 아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건물 지려는 사람이에요. 건축주죠.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땅 샀어. 땅 사서 누구 만나야 되냐면 설계자 만나서 계약하고, 시공자한테 이 도면대로 해달라고 계약하고, 이 도면대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잖아. 궁금하니까 바꿔달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계약을 했어. 계약하고 나면 설계 도면을 주겠죠. 이건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뭘 받으셔야겠네? 허가. 경미할 경우에는 신고. 공용건축물 같은 경우는 혹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 건물이죠. 그걸 허가를 걔가 구청에, 동대문구청, 종로구청 가서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뭐만 하면 되죠? 협의. 그래서 이제 허가 대상, 신고 대상, 협의 대상 건축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받고 몇 년 안에 착공하라고 배웠지? 2년. 예, 2년. 신고는 1년. 둘 다 연장할 수는 있죠. 그리고 허가 받고 얘는 착공한 다음에 시공할 때, 이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감리자는 허가 대상 건축물은 감리자가 있고, 신고 대상 감리자가 없어요. 그럼 이제 시공 다 하고 난 다음에 나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를 사용 승인 신청이라고 하고, 요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유지 관리하면 돼요. 사용 유지하면 되는데, 이 순서상에서 시공이 뭐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감리 뭐냐 안 물어보고, 유일하게 물어보는 게 허가하고 요 사용 승인만 물어봐요. 그럼 이제 허가권자 누구였냐? 특특 시군구. 예외가 특별시 광역시에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몇 층 이상? 21층. 공창신 빼고. 지난주에 했어. 지난주에. 특특시구 예외 특광인데,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 아니고 사전 승인권자다.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되고? 2년. 얘는 2년이고 얘는 몇 년? 1년. 그러니까 착공하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 받아 쓰면 되는데,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해 줄 테니까 그때 써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용도를 건축물 대장에 기재해놨는데 바꾸고 싶다. 그럼 센 거로 가면, 약한 거로 가면,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변경 신청서예요. 그리고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공정은 몇 년까지 줄게? 3년. 안 하면 허가 반드시 취소 사유죠. 신고는 몇 년? 1년. 얘는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둘 다 1년 연장할 수 있댔어요. 그리고 착공 신고할 때 혹시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거나 이 자식 방치할까 봐 미리 돈을 받아놔. 그래서 안전관리 뭐라고 하죠? 예처금 1% 기억나요? 연면적 1% 예치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 협의 대상은요, 허가 신고 안 하고 협의가 되면 허가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착공 신고도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요. 사용 승인도 안 받고 바로 유지 관리로 가는데, 협의 대상 건축물을 자꾸 받아라라고 꼬셔,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협의 대상 건축물의 건축이 완료가 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 승인도 안 받아, 바로 써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허가 받기 전에 이 땅에서 건물이 되는지 궁금해 물어볼 수 있죠.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걸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나? 그러면 산농계약 의제된다고 그랬는데, 나 뭐 한 거야 지난주에? 산지 전용, 농지 전용, 개발행위, 하천 전용인데, 보존산지는 조심할게. 도시 지역만 의제한 됐어요? 도시 외만 의제한 됐어요? 도시 지역만 개발이 가능한 땅이니까 의제하겠다. 그거 하나 조심하라고 했다. 그리고 사용 승인 받기 전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나, 완공된 부분 중에 완료된 부분이 있으면 이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어요. 이임시 몇 년? 2년. 근데 이게 10년짜리 공사면
2년 쓰고 또 2년 쓰고 또 2년 써야 되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2년이나 알파 연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안전관리 예치금 나오면 연면적 1천 이상인 건물일 때 착공 신고할 때 몇 프로 예치하세요? 1%. 그리고 유지하다가 나는 용도 변경 안 하고요. 좀 약간 용적률 남은 거 좀 더 찾아 먹을래요. 그럼 증축할 때 되는 거죠? 뜯어 고치는 거 뭐죠? 대수. 고쳐지는 거? 개축. 그래서 증대게 하는 거지. 순서는 이렇게 돼요. 대지를 확보한 후에 국가공인 건축가한테 설계를 받아서 허가 신청을 하면 2년 안에 착공을 들어가라. 착공한 다음에 공사 다 졌어. 시공 다 해서 뭐 받아야 돼요? 사용 승인. 그럼 이제 승인서가 떨어져야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겠죠? 그럼 내 겁니다라고 최초로 하는 무슨 등기 해야 돼? 보존 등기. 그리고 나서 유지관리하고 있다가 오래되면 멸실 신고하거나 철거 신고하면 되는데 요 파트가 종전까지 우리 시험범위 있다가 요게 철거 멸실은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빠졌기 때문에 기출문제 연습을 할 때 요건 안 풀어도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프린트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승인 갈 건데 일단 사용승인 하기 전에 그 교재에서 제가 순서대로 어디는 보고 어디는 안 봐도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건축설자 1번이 아까 건축주하고 아까 계약을 몇 명이 했었지 아까? 3명. 건축주랑 누구랑?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뭐 했어요? 계약. 끝. 넘어가면 돼. 설계, 그리고 그 다음에 시공, 착공 신고, 그리고 시공. 여기까지는 공인중개사에서 낸 적이 없어요. 중개업이에요? 건축업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중개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못 냈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다. 공사 제대로 하는지 감리자 지정해서 이건 허가 대상 건축물일 때 감리하고 끝나고 나면 나 쓸게요 하는 것만 나와. 나 쓸게요가 사용 뭐죠? 그래서 얘는 사용 승인이 다이렉트로 시험범위지 그 전까지는 시험에 낸 적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7번부터 사용 승인. 나머지는 참고로만 보고 넘기셔도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집에 가서 읽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7번에 사용 승인 가볼게요. 자, 원칙이 사용 승인 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봐요. 여기 무슨 대상이 없는지 봐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했거나 그럼 얘네들 공사 완료가 되면 나중에 그 건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있으면 감리 완료 보고서 이건 감리자 있을 경우에만 지정한 경우에만 그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류랑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해라. 여기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은 있는데 무슨 대상이 없네? 협의가 없잖아. 협의는 아까 제가 사용 승인 안 받고 쓴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허가 또는 신고 또는 협의하는 건축물 이렇게 하면 튄 거라고. 그러니까 위에다가 협의 대상 X 이렇게 해야지. 제 말뜻은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제 사용 승인 신청하면 얘네가 검사를 하는데 기간이 7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 받으면 여기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간 여기 위에다가 7일이라고 써놨어요. 7일. 7일 안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7일 안에 사용 승인서를 안 내줬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승인권자가 잘못한 거죠. 그때는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7일이라는 숫자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사용 승인서 교부는 며칠 안에 해주세요. 근데 아까 주택법 있죠. 주택법은 몇 개 이상 지을 때? 30개. 그럼 걔는 양이 많잖아요. 7일보다 양이 더 많잖아. 그래서 걔는 15일 안에 사용 승인서 교부해 주거든. 그래서 7일하고 15일하고 헷갈리니까 일주일하고 보름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건축법은 며칠? 일주일. 주택법은 보름, 15일. 나중에 제가 비교할 겁니다. 일단 들어두세요. 그래서 여기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이나 허가 신고 설계 도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제대로 됐다면 교부를 며칠 안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7일. 얘는 읽을 거 하나도 없고요.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한다 이거예요, 전부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시기. 여기서 날짜 나왔네. 여기. 건축주는 원칙이 사용 승인 얻은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가 없는데 예외가 아까 며칠 안에 교부 안 해줬을 때. 그리고 여기 완공된 부분만 임시로 사용 승인 받으면 된댔죠. 그래서 이번 니은이 사용 승인을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하면 임시로 사용 승인 받아야 가능하다. 결론은 7일안에 교부를 안 해줬거나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가능하다.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이 뭔데 나와야 되잖아. 이임시 그럼 몇 년이라고 할까? 2년. 그래서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 아직은 받지 못했지만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는다면 똑같이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 허가권자 제출하세요. 그럼 이거 사용할 수 있는데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은 뭐냐면 혹시 우리나라는 건물 지으면 꼭 옆에다가 심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나무 심어야 돼. 그거 우리 조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경을 해야지만 사용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공사가 겨울에 끝난 거야. 조경할 수가 없죠. 그럼 너 5월 달까지 조경할래? 그럼 내가 임시 사용 승인 해줄게. 이걸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이래.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공사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고 식수가 뭐예요? 물이라고 그러면 눈을 확 찔러버릴 거예요. 예. 심을식 나무 숫자예요. 나무 심는다 해서 식수나 즉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부적합한 시기 뭔 울이라고 그랬지? 부적합한 시기 뭔 울? 쓰세요. 겨울. 겨울이라고 겨울. 조치를 하기가 부적합한 시기가 겨울 아니야. 그렇게 어렵게 써놨어 이거를. 겨울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허가권자 내가 너 5월 달까지 봐줄게. 5월 달까지 할래? 식수 조경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 기간은 몇 년인데 이 임시 나오면 아까 몇 년? 단 1회 안에 1년 연장하면 안 되고 10년짜리면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기억해야 돼. 이걸 영어로 알파라고 아까 했던 거. 여기 팁으로 여기서 연장이라는 거는 2년 쓰고 또 2년 쓰고 또 2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한 번만 딱 2년 썼다 이런 거 아니에요. 횟수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할 거는 제가 오른쪽에 정리해놨어요. 참고에 있는 거 요거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봐. 자, 임시 사용 승인 그럼 몇 년? 2년. 공사 기간이 장기간 될 것 같다. 그럼 2년 쓰고 연장할 수 있습니까? 예. 연장할 때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알파. 그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할 때만 사용 승인이나 임시 사용 승인이 나는 거지. 이게 적합하지 않은데도 임시 사용 승인 해주진 않아요. 그리고 적용하기가 좀 불가능한 울, 뭔 울? 겨울에는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 가능하댔죠? 그래서 그거만 아시면 돼. 됐고 하나 물어봐야지. 여기서 허가를 받아서 할 때 허가 받으면 인허가 의제되는 거 있었죠. 의제되는 게 24개 있는데 소주 위패는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소주 먹고 위에 올라가 춤추면 폐가 망신한다 그랬다. 여기서 의제됐는데 써도 좋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용 승인서가 떨어졌어요. 그럼 얘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이런 거 다 받아야 돼요. 이거 의지해 주면 돼. 그죠? 그래서 밑에 7번, 5번 준공검사 등도 여기서 사용 승인 받았으니 다 의지하겠다 이 말 써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사용 승인 받았으니까 사용 승인 준공검사 등록 시정을 받은 걸 한 것을 다 보겠다. 너도 다 의지해 주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게 생겼지. 넘기세요. 뒤에 있는 거 미리 협의해라 이런 거는 X 있죠? X 크게 해라. 안 나와 이거. X. 그 다음에 8번으로 바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건축물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건축물 대장에 써 있는 게 다가구 주택이야. 근데 내가 다른 용도로 바꿔 써야 돼요. 원래 다가구로 써야 돼요. 근데 용도를 안 바꾸고 하면 안 되니까 지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줄 하나 칠게요. 특시 군구에다가 밑줄 하나 쳐주세요. 이분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이나 어떤 처분에 위반되는 건물이 생겼다? 그럼 미리 이걸 예방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 특도 시군구에 근무하는 직렬의 공무원이나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옆에다가 고상처 이렇게 쓰세요. 이런 사람들 안 써? 쓴 사람은 100% 합격입니다. 쓰지 마. 늦었어. 요런 사람들한테 이거 중간에 건축물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거 좀 어떻게 관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지도관리나 해서 건축지도원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동네에다 둬야 돼? 중앙정부에다 둬야 돼? 동네에다 둬야지. 그러니까 특특시군구인데 저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밑줄을 친 게 국토부 장관으로 꼬실 거라고요. 말뜻 이해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하는 업무는 볼 거 없으니까
우린 건축물 대장으로 바로 갑니다. 쌍가로 2번 건축물 대장 오른쪽으로 넘어왔어요. 지도원이 하는 거 궁금하시면 저거 보세요. 안 궁금하면 안 봐도 돼.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특특시군구가 여봐요. 주어가 특특시군구잖아. 그럼 제가 아까 용도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특시군구인데 특별시 광역시 없다고 그랬잖아요. 특별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특특시군구청장이 이거 누가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용되고 있다. 불법은 있는지 없는지 그 유지 상태를 확인 또는 건축 정책 기초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됐을 때 건축물과 그 대지 현황을 또 여러 가지 뭐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지속적 정비할 거다. 그 중에 1번만 체크 딱 하면 돼요. 뭐 내줬을 때 아까 건축물 대장 기재한댔지? 그렇죠. 사용소에서 내줬을 때. 거기다가 이제 건축물 대장을 적어주면 이걸 갖고 소유권 최초로 하는 거 무슨 등기? 보전 등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건축물 대장이 발급이 되고 그걸 가지고 가서 내 거예요 라고 뭐해? 보전 등기 하는 겁니다. 됐고 그다음에 등기 촉탁이란 말 써 있죠. 물어볼게요. 제가 하는 거는 등기 뭐 한다고 그러죠? 신청. 행정청끼리는 좀 어렵게 부탁하는 거? 촉탁. 자, 내 건축물을 갖고 있는데 동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강남구 역삼동인데 여기가 역삼동이 아니라 선릉동으로 바뀌었어. 그럼 내가 가서 해달라고 해야 돼요? 정부에서 그냥 촉탁으로 해버려야 돼? 그럼 다 이거는 다 등기 촉탁 사유들이야. 1, 2, 3, 4가. 지번이나 행정구역이 바뀌었는데 내가 할 수 없잖아. 또 사용승인 받은 건물인데 면적, 구조, 용도, 층수가 바뀌었다. 건물 해체했다. 멸시 됐다. 이거 전부 다 행정기관에서 그냥 촉탁으로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잘 보세요. 촉탁을 안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처음 하는 거는 내가 가야죠. 처음 하는 거를 신규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 신규 등록 제외에다가 형한표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신규 등록은 네가 해라. 신규 등록은 네가 하고 나머지 이런 변경은 다 촉탁으로 해버리겠다. 그럼 다음 중 등기 촉탁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 고르세요. 그럼 답이 뭐예요? 그렇지. 그걸 기억하지. 이걸 외우고 있으면 이제 인생 힘들어지는 거라고. 제 말 이해된 거죠? 저는 양을 줄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등기하는 거는 신규 등록을 하는 거보다 내가 신청하는 거다. 나머지는 다 국가기관에서 촉탁으로 끝내겠다. 됐어요. 그럼 뒤로 넘기시면 그림이 아까 나올 건데 이거 설명한 거예요. 아까 그림 이 그림이죠. 건축주가 설계자, 시공자, 감의자 만나서 계약을 하면 설계 도면 갖고 허가받고 경매할 때 신고하고 공용건축물은 뭐 했죠? 협의. 착공은 몇 년 안에? 2년. 신고는 1년. 공장은 3년 준댔죠? 시공할 때 감의자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댔어요. 그 다음에 사용승인 받고 며칠 안에 검사한 후에 합격하면 교부하고 안 해주거나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승인 전이라도 사용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사용 유지 관리하면 되는데 이 공용건축물은 착공 신고 사용승인 안 받고 다이렉트로 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허가 받은 후에 착공한 다음에 착공할 때 좀 약간 내용이 바뀌었어. 그럼 다시 허가, 다시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재허가 재신고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경미한 거는 일괄해서 신고해라 해서 일괄 10고에서 1m 10 몇 프로? 10% 바다면적 50 이하 대수원의 변경은 일괄해서 한꺼번에 사용승인 받을 때 해라. 그거 써놓은 거예요. 됐고 그럼 9번은 그 밖에 내용 중에서 볼만한 거는 4번밖에 없으니까 쌍가로 4번에 433에 쌍가로 4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밑에 허용오차, 뭐 현장조사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일 없고 4번에 아까 공용건축물은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고 뭐만 했었지? 협의. 왜 그러냐면 국가가 짓는 거예요. 지자체가 짓는 거야. 그럼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허가 대상이 거세건축물이든 옹벽이든 전부 다 이거 할 때 미리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랑 뭐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 그럼 국가지자체는 협의만 하면 되는구나 그 뜻이에요. 근데 국가지자체가 허가권자 협의가 됐으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할 테니까 바로 가. 근데 얘는 사용승인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3번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3번에 협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1항부터 3항 규정 적용 안 하고요. 나중에 사용승인 받기 전에 나 쓸게요 라고 통보만 하면 돼요. 사용승인 안 받는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심화라고 써 있는 게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허가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이게 혹시 민법 배울 때 땅 소유자가 A, 갑이야. 지상권자가 을이야. 건물 누가 질 수 있어요? 잠깐만 잘 들어야 돼. 땅 소유자가 갑이고요. 내가 돈을 받고 얘한테 지상권 설정을 해준 거야. 그러면 지상권자는 땅 소유권은 없어도 건물 질 수 있죠. 그 질 수 있는 종류를 정해놓은 게 이거예요. 구분 지상권자가. 그래서 아까 상가 있죠, 상가. 상가 1종 군생하고 몇 종 군생?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총법 판매에서 이거 죽는 거 있죠. 장의사,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요 위락적인 거는 안 된다고 돼 있어서 시험 문제에 얘네들 중에서 하나 쓴 다음에 얘네들 중에서 틀린 걸로 덧골라라고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아마 10년 뒤에나 또 나올 거니까 제가 이 공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심화로 빼버린 거예요. 기출문제 중에 풀다 보면 얘가 나올 건데 여러분은 기출문제 풀어야 될 거 안 풀어야 되는 거 잘 모르잖아. 그런 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넘어가시면 돼. 됐고 넘기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지도로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대지도로란 말이 나왔으면 건물을 지으려면 어디다가 지어라? 대지. 그럼 대지가 안전하려면 옆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도로. 걔는 무슨 관계 있어? 이걸 만든 거라 얘는 그냥 별도 규정들이야 다. 이제부터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하나만 그냥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각계 전투로 끝내버리면 되는데 대지부터 볼 건데 대지 옆에다가 이거 하나 써놓을까요? 머스트 규정 이렇게 써주세요. 강행 규정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대지가 건물을 지어놨는데 여기다 건물 지어놨는데 도로가 위에 있는 게 맞을까요? 도로가 밑에 있는 게 맞을까요? 1번하고 2번 중에 도로가 1번이어야 돼요? 2번이어야 돼요? 자,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자동차가 여기 지나간다 생각해봐. 하늘에서 비가 와요. 물이 밑으로 들어와요. 누워있는데 춥게 죽겠어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물이 빠져야 되려면 물은 배수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럼 물이 이렇게 빠져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물 요 1번은 안 돼. 그러면 대지면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럼 낮아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높아라. 근데 배수나 방수, 물에 빠지는 거 지장이 없대요.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 배수에 지장 없거나 방수 필요 없다면 그때는 낮아도 돼. 원칙은 높아라, 낮아라? 높아라라는 뜻이야. 하여야 한다로 아까 끝난다고 그랬잖아. 대지면의 높이라고 해서 보여줄게요. 자, 위에 있는 건 X라고 해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와오면 빗물이 들어오잖아,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 빗물이 빠져서 도로 우수관으로 빠져서 가면 되니까 이렇게 올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높이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가 원칙인데 배수 방습에 지장이 없을 때만 괜찮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대지면.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아까 건물 지면은 뭐 하라고 그랬죠?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습한 땅 있고 쓰레기를 매입해 놓은 땅에다가 건물 지면 안전할까요? 조금씩 침하 현상 일으킬까? 침하되면 이게 무너지니까 집안 개량해야 된다. 집안 개량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서 습한 땅, 매립이 된 땅은 안전 조치하여야 한다. 머스트예요.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그 밖에 쓰레기, 그 밖에 여러 가지 유사한 걸 매립된 토지는 성토하든지 집안 개량하든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 안 해가지고 다 무너져 죽어버려야 돼. 해야 된다. 그 강행규정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 그리고 여기 배수시설, 배수의 뜻이 뭐냐면 물을 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대지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빗물이 오면 빠져야 돼요. 안 빠져가지고 물 처먹고 죽어버려야 돼. 빠져야 돼. 그게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빗물, 오수, 배출 처리하기 위한 하수, 물관, 우수관, 하수관, 저수탱크, 유사한 시설을 영어로 뭐예요? must, 하여야 한다. 옹벽, 무너지는 거 막는 벽을 옹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든지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건축사가 여기 안전해요 라고 했으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무너져 내릴 것 같으면 대지 조성할 때 옹벽 설치하래요. 이거 해볼까?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깎아서 건물을 지려는 거야. 그럼 얘가 무너질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잖아. 근데 얘가 높이가 예를 들어서 한 20cm야. 그럼 사람들이 일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높이가 20cm면은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어머! 이러면 되죠. 어머! 20cm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2m야. 무너진대. 어머예요. 이미 나 간 거야. 갔어요. 그래서 법에서 조건을 경사도를 잡을 때 이게 꺾였잖아. 그럼 이게 1대 1.5인데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을 설치를 반드시 할 거 이렇게 놨어요. 옹벽 설치 의무사항에서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박스 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토, 절토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그런데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네.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추면 옹벽 무조건 설치해라 이 뜻이고, 이게 높이가 2m 이상이 돼버리면은 사람 무너졌을 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돼. 몇 미터 이상일 때? 콘크리트 구조를 할 것이고, 요 3번이 나왔는데,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거를 지지하겠다, 배수하겠다는 시설 외에 구조물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얘가 이제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면 빗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옹벽이 쳐 있잖아요. 여기서 물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볼록 튀어나온 거 있어요. 그래서 벽을 잡고 가다 보면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이거 배수 시설이에요. 그리고 무너지지 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지지해 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무너지지 말라고 한 거.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튀어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거 외에 누가 여기다 에스카리버 갖다 놓으면은 줘버리잖아 이거. 이거 왜 나머지 튀어나와라, 튀어나오지 마라. 근데 시험 문제에서 튀어나와라 이렇게 나왔어요. 웃기지 않아? 나무 웃긴 거? 외벽면에 지지하는 거랑 배수를 위한 시설 외에 다른 거는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마세요. 근데 제가 둘만 튀어나오지 말고 나머지가 튀어나오라고 써놨다고. 문제를 그렇게 냈다고요. 됐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땅을 파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가다가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좀 해서 사람들한테 게시를 해서 알려라 이 뜻이에요. 시험에 안 나오게 생겼잖아. 위험 발생 방지해라 이 뜻이에요. 중요한 건 조경입니다. 조경. 제가 아까 건물을 지면 조경을 해야 되는 건 환경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경을 땅에다 하는 거예요? 건물 안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대지 면적 기준 잡아야 돼? 건축 면적 기준 잡아야 돼? 그렇죠. 대지 면적 200 이상. 그래서 대지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면 건축주는 용도 지역 규모에 따라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이나 필요한 조치 무조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물이라면 조경 조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시험에 내요. 그리고 옥상 조경은 별도로 적용하겠다. 잘 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 대지 면적이 200이에요. 건축 면적 200이에요. 그래서 대지 면적 이대지라고 그래. 이 돼지 같은 대지가 이대지 기억해야 돼요. 얼마 이상? 200 이상 대지야. 나중에 하면 이 건축 면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대지. 그럼 식재 기준이랑 여러 가지 따로 정할 건데 이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뒤에 넘겨보세요. 자, 다음의 경우에는 조경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치고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거가 1번부터 10번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녹지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은 주변이 온통 뭐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는데 또 심어? 안 해도 된다. 대지 면적이 200이든 500이든 1000이든 안 해도 돼. 녹지 지역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신문 나가면 온통 나무라고 써놓으세요. 위에다가 온통 나무. 띄어쓰기 잘해야 돼. 또 온통 나무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 온통 나무 이렇게 써있어. 온통 나무. 주변이 올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2, 3, 4는 묶으시고요. 이렇게 묶으시고 끝날 때 공통점이 다 공장으로 끝났어 이거. 다 공장으로 끝났는데 특이한 게 공장인데 무슨 나무 심 안 해도 돼. 규모 작으면. 그래서 면적이 5,000 미만인데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데 작다는 얘기죠. 근데 대지가 클까요? 연면적이 클까? 대지가 크겠지. 5,000 미만의 대지, 연면적 1,500 미만 대지 공장은 안 해도 된다. 산업단지면은 이거 어딨어? 산업단지면 온통 건물만 지면 되는 거지. 나 조경할 필요가 없지. 일자리인데. 그래서 2, 3, 4 중에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 거기 들어보세요. 대지 면적이 커요? 연면적이 커요? 대지 면적 얼마 미만?
5천 미만. 연면적은 얼마 미만? 1,500 미만. 어디 안에 있는 거? 산업단지 공장. 요거는 안 해도 된다 했는데 가로 안에 알맞은 거 연결한 걸 찾으세요. 시험 문제였어요. 대지 면적은 1,500이에요? 5,000이에요? 5,000. 연면적은 1,500 미만. 그 다음에 여기 염분 동그라미 쳐주세요. 염분. 염분이 많다는 얘기는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기는 물을 되게 빨리 빨아들이죠. 삼투압 현상이라고 해서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염분이 많으면 걔가 다 뺏어 먹어요. 그럼 얘는 좀 있으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을 살 때 한번 자빠져 보셔야 돼. 자빠졌는데 사면 안 돼요. 이게 짜면 이게 염분이 많아서 나무가 못 자라. 그리고 축사 옆에다가 누구 좋으라고 써놓으세요. 축사. 지금 나무 심는 이유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죠?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돼지 우리 해놨는데 여기다 적용해라 그럼 돼지가 나무 보고 자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누구 좋으라고. 가석원축물. 가석원축물은 몇 년 이내인데 이거? 3년 후에는 안 계시는 거잖아. 근데 나무만 남아있고 낙낙장속 내는 거야. 그럼 건물은 없어지고 안 해도 된다. 8번이 별표합니다.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의 물류라는 말은 창고란 뜻이죠. 물건이 흘러가는 시설, 창고잖아. 그럼 창고인데 요거는 창고인데 새우깡 갖다 놨어. 걔네들한테 나무 보라고 해? 안 해도 되죠. 근데 이게 주거지역일 땐 해야 돼요.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아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뭐 한다? 제외. 그럼 여기는 심어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서 주거상업지역 갖고 많이 냈어요. 주거상업지역은 규모가 작아도 나무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 심어야 돼요. 그리고 9번에 공통점 볼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거 온통 뭐죠 이거? 온통 나무 인정 안 해도 돼. 단 지구 단위 구역은 개발할 땅이죠. 얘는 심어야 돼. 그래서 이건 제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면 8번, 9번 갖고 주로 내는 거예요. 8번, 9번 아니면 공장이 나오면 2, 3, 4의 숫자 갖고 틀리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별도 규정이니까 자 이제 대지는 안전하여야 한다, 안전할 수 있다. 안전하여야 한다 해서 영어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뭐 해야 되는 거고 도로보다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 도로면보다 높아야 된다. 낮아서는 안 된다. 습한 땅은 집안 개량 하여야 한다. 무너질 것 같으면 옹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대지 면적 얼마? 200 이상은 적용해야 되는데 축사는 안 해도 돼. 가석원축물 안 해도 돼. 연분마다 안 해도 돼. 공장입니다. 대지 면적 얼마 미만? 5천.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공장. 산업단지 안 해요. 1,500 미만의 물류시설도 안 하는데 어느 지역은 해라. 주거하고 상업은. 그거 가주시면 돼요. 이해되신 거죠? 그리고 옥상 조경인데 단어가 좀 어렵게 썼는데 건축물의 옥상에다가 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춰서 조경을 만약에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면 옥상 부분 조경 면적한 거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넌 대지에 한 걸로 내가 간주해 줄 거야. 그런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더라도 50%는 초과 못해 라고 해놨거든요. 이걸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재지 이거. 보통 우리 대지 면적의 10% 정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거든요. 조경하는 거를. 근데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200제곱미터 넘었어요? 이대지. 대지 면적 얼마 이상? 1000이면은 넘었잖아. 이렇게 자꾸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나도 대충 그냥 비협조적으로 할 겁니다. 그럼 조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 사람이 건물을 져서 조경하려고 그러는데 10% 정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다가. 여기를 안 하고 싶은 거야. 주차장으로 쓰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러면 옥상에다 하면 돼. 여기다 나무 심어요. 나무 심었는데 이 옥상에 조경한 면적 있죠. 이거를 여기 한 거 같이 간주해 주겠다는 거야. 근데 전체 면적이 얼마만? 3분의 2만 산정해 줬더니 이것들이 대지 안 해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절반은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되고 2분의 1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합산해 주겠다 이 뜻이야. 말뜻이. 이거야. 옥상에 지금 뭐 해놨죠 지금? 적용했죠. 제가 옛날 영통에서 학원 할 때 제 그 사무실 바로 앞에 있던 데거든요.
제가 여기 4년을 하면서 한 번도 여기 사람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적용해놨죠. 이 옥상 적용한 거에 얼마 면적? 3분의 1을 대지 안에 적용해야 되는 거에 얼마는 포함해 주겠대. 50%. 그거까지 포함해 주니까 주차장을 좀 더 쓰게끔 해주겠다는 거지. 말뜻 이해됐어요? 여기다 왕창 해가지고 대지 안 해버릴까 봐 50%는 초과 못 한다고. 그래서 3분의 1이랑 50%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3분의 1. 기억해도 이거? 3분의 1 뭐야? 어떡하지 이거? 기억해. 그냥 3분의 2. 옥상의 3분의 1을 포함하되 얼마는 추가 못 한다고요? 2분의 1. 그래서 여기 옥상 적용의 3분의 1을 대지 안에 포함해 주는데 절반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별도 규정이라고 있는 거 옥상 적용 요 참고 규정 있죠? 이건 안 외워도 되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별도 규정에서 몇 프로 이상 해라 뭐 이거는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버려도 돼요.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 무슨 규정 한 거죠? 지금 제가? 뭐 한 거야 지금? 대지 한 거잖아. 그럼 대지 옆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 도로 할 거예요. 그럼 대지하고 도로 무슨 관계 있죠?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대지하고 도로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건축선 할 거예요. 그럼 이거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좀 어려웠던 게 적용 예외가 잘 나오는데 그 예외 규정만 좀 받으면 돼요. 대지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도로 관련된 거 끝내버릴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